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의원인데 직원 수는 몇 명이에요? 직원은 저까지 한의사는 3명이고요. 네네. 직원은 한 10명 정도 엄청 큰 있어요. 거다. 우리 원장님이 좀 과잉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인건비를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그런 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오, 독특한 철학이네. 왜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나갖고 바로 앞에 삼성동에 한의원 갔거든요. 네. 원장님 한 분에다가 네. 간호조무사라 그러나요? 네네. 4명 계셨어요. 근데 여기는 한의사 3명에다가 직원분들 10명이면 남편분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페이 닥터 하나 하고 네. 그렇게 3명이 근무하고요. 네. 직원은 이제 탕전실을 저희가 한의원 내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탕전실 직원도 있어야 되고 뭐 카운터, 치료실, 또 각각 원장님들마다 도와주는 서브가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10명 정도 선에서 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전에서는 큰 편이에요? 크다 작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의원들마다 그 형태가 달라가지고 네.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느낌인데? 인력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죠. 그죠? 쓴다는 네. 거는 인건비는 뽑는다는 소리인데 네. 오, 괜찮네요. 네. 제가 가본 중에서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동네밖에 안 가니까 우리는. 예.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뭐 아침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진료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새는 이제 아기를 같이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만 진료를 하거든요. 하루만. 예. 아. 그래서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를 하고요. 예예. 다른 날은 출근은 해요. 출근을 하는데 네. 이제 3층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죠. 3층 연구실에 예. 점점 뭐 이게 멋있다 보니까 아니- 3층이라는 거 보면 다른 층인 느낌인데? 저희 한의원이 2층부터 5층까지 쓰고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거기서 3층에 이제 제 연구실이 있는 거죠. 연구실. 네. 무슨 건물은 본인들 거예요? 강매당했죠. 강매. 네. 와, 이거 뭐 제가 뭐 홍보해 드리려고 모셨는데 저희 대전광역시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분을 모셨네. 만약에 삼성동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네. 건물주지만 네. 우리는 그냥 시골에 그거니까 강매당했어요. 대전 사는 분들이 악플 달아요, 지금. 시골이라 그랬다고. 아, 예. 지금 KTX, SRT 다 가는데. 네. 1시간이면 오는데. 네. 그 건물이 그러면 1층에는 뭐 있어요? 1층에는 동물병원이요. 동물병원. 네. 그게 아까 말한 그 도련님 거네. 네. 그 위에 2, 3, 4, 5가 한의원. 네. 3층은 개인 연구소. 네. 그럼 5층 건물이에요? 네. 크지 않은 건물 같은데? 예, 그렇죠. 한 층에 뭐 하나 정도 들어가는. 예, 예,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임대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건물일 때 얘기고 갑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그 건물주의 한 5%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죠. 뭐 예. 빚내서 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 직원은 많이 쓰는 이유가 있네. 보통은 요 강남은 데 보니까 한약을 외부에서 해갖고 오더라고. 요새 강남 같은 경우는요 탕전실을 못 두게 해요. 아예? 예, 오. 왜냐하면 그 냄새가 풍기잖아요. 아, 민원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이제 외부에 한약 다리는 곳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곳에서 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우리 대전 강남 한의원은 직접 예, 내부에서. 원스톱으로 다 하는 거네. 네네. 많이 남기겠는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동생한테도 물어봤는데 경동시장 가면 막 한약 재료 많이 판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도 뭐 녹용 이런 것도 네. 외국 것도 많고 네. 뭐 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거 진짜 좋은 거 써요? 일단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는 네. 식약처에 GMP 인증이라는 게 있는 것만 쓸 수 있거든요. 그때도 그 얘기 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몰래 쓰면 모르잖아. 보건소에서 단속 오죠. 불시에 딱 왔는데 재수 없으면 그냥 폐원이네. 네, 의료법 위반이고 또 직원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거를 다른 거를 사서 쓴다 이런 건 상상을 못 하죠. 양심적으로 해야죠. 예. 정말 들은 얘기인데 네. 치과는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크라운 같은 거 치료하잖아요. 네. 금으로. 네. 근데 이게 오래되면 빼고 다시 하잖아. 네. 그거 달라는 사람 없잖아. 폐금. 네. 그걸로 이제 거기 계신 분들 회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진짠가 보더라고. 네. 어디 가다 보면 뭐 금리빨 삽니다. 뭐 구두 닦는데 써 있잖아. 네. 금을 뺀 거를 달라는 소리를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제 달라고 해야겠네요. 이거 듣고서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 형님한테 혼나겠네. 5개 정도 하면 좀 나오거든. 포장해 주세요.
이런 테이크아웃처럼. 야, 진상되겠다, 그죠? 네. 그냥 모른 체 해야지. 네. 아, 그런 경우는 있어요. 네. 그 아기를 놓고 나면 네. 태반이 나오잖아요. 예. 그 태반이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소각하거나 이렇게 폐기물 업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내 태반을 달라. 소름 끼쳐. 고 주장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본인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당황하는 거 보니까 본인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의료법상 그 환자가 달라고 해서 내가 네. 소각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줘야 한대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태반을 회수하셨다는 이용처는 못 들어봤고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웃기다. 저도 안 해도 되는 걸 했던 게 우리 딸 때 제대열 보관하는 거. 예. 초창기라 엄청 비쌌거든요. 네. 그 연예인들 막 한다고 막 소문났을 텐데 네. 근데 그거 했잖아.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비싸게 들고 했거든요. 태반까지 달라고 한다니까 웃기네. 그럼 일주일에 하루 진료하는 거고 네. 남편분이랑 다른 원장님은 야간 진료도 해요? 아니요, 저희 6시까지. 근데 하루 정도는 야간 하던데? 원장님이 좀 노쇠하셔가지고요. 체력의 한계로. 그러게요. 아까 예. 녹음하기 전에 얘기 나눠보니까 저보다 2살 많으시니까 네. 좀 있으면 쉬셔야죠. 네, 예. 은퇴할 나이가 예, 가까워서. 뭐 얼마 안 남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는 그런 거고 세 분이 치료 과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대전 강남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건 어떤 게 주로 많아요? 저희 한의원은 혀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뭐 혀에 뭐 백태가 많이 끼었다든지 혀가 갈라지면서 아프다든지 구내염이 너무 자주 생긴다든지 그런 환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멀리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 부원장님보다는 원장님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대표 원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나눠서 보고 기존에 계시는 이제 페이닥터 원장님은 뭐 비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볍게 오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나눠서 치료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일단은 혀 전문이네. 네. 잘하셨다. 뭐 하나 특화시키면 있어 보이잖아. 그게 좀 인연인 것 같아요. 오. 저한테 처음에 오셨던 환자분이 혀가 너무 아프다고 혀에 이렇게 침을 찔러서 피를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처방을 다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해드리기가 싫은데 그렇게 해야 나 좀 살 것 같다고. 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그런 인연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혀 전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남편분도 혀 전문이고? 네. 그럼 이제 대표 원장님 남편분이랑 우소영 원장님은 이제 혀 전문이고 네. 페이닥터분은 일반적인 뭐 치료를 하시는 거네. 네, 거기에 비염 뭐 이런 것까지. 요즘 보니까 막 교통사고 나도 한의원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고? 네, 그럼요. 그게 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네.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자기 분담금 있잖아요. 네. 보험으로 하는 건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비싼 거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네, 환자분들이 뭐 거의 부담 없이 다 받고 싶어 하시죠. 벌써 한 4, 5년 전 얘기인데 교통사고 나갖고 이 방송 한 주 쉰 적 있어요. 네. 삼성동에 있는 한의원을 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야. 네. 막 약도 줘주고 그래가지고 좋다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많이 남으니까 하신 네. 거더라고요. 근데 끝을 안 내주는 거야. 언제까지 오면 될까요?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진해서 안 갔어요. 네.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그 악용하는 사람도 있대요. 1년 동안 온 사람 봤대 자기는. 아니 한의사들이 그만 오라고 해도 네. 계속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진상이잖아.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요. 보험에서 이제 일주일에 뭐 2번, 3번만 인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보험 회사에서 이제 조절을 하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골치 아프겠다. 보험회사는 나쁘지만 뭐 한의원에는 손해는 없죠. 한의원은 VIP죠. 야 가서 저 잘 모셔 이럴 거 아니야 원장이. 네. 우소영 원장님이 네. 17년 동안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시면서 네. 가장 성공적인 진료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어디 나가서도 자랑할 만하다 한 거. 제가 다른 한의사에 비해서 특별히 잘해서 잘 네. 나은 거라기보다는 그 환자분들의 정성, 낫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꾸준하게 치료하시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렵지 않을까 했던 케이스들이 좋아지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 보면은 대부분 꾸준히 치료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정성에 저도 뭐 감복하는 거죠. 특별히 무슨 뭐 명의 수준은 아니지만 네. 환자분도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 그게 이제 잘된 케이스네요. 네. 근데 만약에 환자도 의지가 있어. 근데 원장님도 막 온 정성 다 쏟았어. 네. 근데 지금 안 되고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것도 많죠. 예를 들면 원래 어려운 병들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어려운 병으로 양방병원 여기저기를 다니시다가 이제 뭔가 한의원을 신비한 것, 어떤 노하우로 인해서 단박에 이렇게 낫기를 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양방에서 어려운 병은 한방에서도 어려워요. 그렇지. 예, 물론 좀 한의학이 유리한 점은 있긴 있겠지만 그게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감안을 안 하고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가지고 오시면 좀 깰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예, 그 기대가. 만능은 아니니까. 네. 예전에 보면은 뭐 저기 분명히 한의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침수론 이렇게 해놓고 네. 하는 건 불법이죠. 한의사가 아닌데 침을 쓰는 거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예. 근데 보면 그런 거 있었어. 중풍이나 양방 뭐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막 좋다는 데다 찾아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막 허가 안 난 거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불법으로 어떻게 해요? 대체의학이다 네. 이런 명목으로 하긴 하는데 음. 사실 그 선택은 이제 환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네. 근데 그거 신고하면 잡혀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잡히겠죠. 맞죠. 예. 갔는데 막 안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못 잡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좀 성공적인 케이스고 가장 기억하기 싫거나 실패했던 진료 케이스나 뭐 아니면 뭐 아쉬운 그런 거 있을까요? 치료를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데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고요. 아, 또 지금 치료하면 좀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둬서 악화가 돼서 이제 나중에 치료하려고 하면 좀 더 공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네. 아, 요거 좀만 더 오래 하시면 되는데 장사 속이 아니라 네. 실제로 좋아질 수 있는 분인데 안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치료해야 되는데 아이 뭐 나중에 합시다 이래갖고 오면 좀 안타깝네요. 네네. 오, 그럴 땐 좀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마음을 안 여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그렇지. 계신 분들은 어렵죠. 설득이. 이 여자는 어서 약을 팔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네. 막 불신하고. 네. 또 눈탱이 치려고 이런 사람 네. 있거든. 네. 아, 안타깝겠네요. 네, 그렇죠. 속으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좀 아파봐야 알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도 그죠?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안 되죠. 하기가 좀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네. 널리 알려야겠다 이 병을 이런 마음 많이 갖죠. 제가 만약에 한의사라 그래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잘 따라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환자도 이쁠 텐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 있으면 밉겠다. 근데 보통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 정말 제대로 앓으시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오세요. 그래서 오히려 편한데 이제 이 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한 달, 2달 전부터 아파요. 이런 분들은 좀 더 어려워요. 진료하기가. 그렇구나. 예, 그런데 오만 대학병원 다 다녀보시고 뭐 몇 년씩 이렇게 앓으신 분들은 이미 할 만한 거 다 해보셨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하기가 쉬워요.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어설픈 사람들이 힘들어. 네. 저도 컴퓨터 전공하고 예전에 그 컴퓨터 관련 사업할 때 모르는 사람이 편해. 네. 아니면 완벽하게 알아서 말이 통하거나. 그렇죠. 근데 예.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막 아는 체 하면 답이 안 나와. 네. 그 예전에 그 방송 들어보셨겠지만 강남에서 한의원하는 동생은 네. 어떤 진상 환자가 딱 진료하러 갔더니 몸에 사인펜으로 다 찍어왔대. 네. 여기다 침 놓으라고. 네. 그래 가시라 그랬대잖아. 그거 너무 웃길 것 같아. 아니 자기가 한의사도 아닌데 네. 다 찍어왔더래 여기다 놓으라고. 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간혹 있어요. 있죠.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거기를 맞아야만 내가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해가 되는 데가 아니라면 좀 이렇게 살짝 놔드리면서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러면은 뭐 한두 번 하시다 보면은 그런 고집을 또 풀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면은 제가 또 순발력이 좋잖아요. 네. 애드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데도 할게요. 그럼 그냥 원하는 데도 하면 되잖아. 대꾸를 하지 좀 말라니까. 그런 분들은 좀 한의원이 잘 될 가능성이 크신 것 그죠? 같아요. 아 내가 한의원 할 걸. 네. 근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아 전교 1등을 해봤어야지 내가 한의원을 가지. 약간 뭐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좀 한의원에서 큰 돈 벌기가 어렵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러잖아. 자기는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큰 돈은 못 번대. 아, 난 돈 욕심이 없거든. 네. 근데 유튜브는 욕심이 생겨요 막. 네, 구독자 수. 나 맨날 아침에 몇 명 늘었나. 네. 광고 수입 몇 달러 늘었나 그것만 봐.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그런 마음 좀 알 것 그죠? 같아요. 그 저희가 또 나는 유튜버다. 네. 카페랑 그 단톡방에서 만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신청해 주셨는데 네. 다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만 모여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네. 뭐 몇 명 늘었어요. 막 서로 응원해주고. 네. 저는 한 10만 명까지는 가보려 그래요. 와, 엄청나네요.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일단은 10,000명 찍고 네. 즐기면서 하면 되지 뭐. 네, 네. 그죠? 네. 근데 막 왜 100명 안 돼요? 막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 네. 1000명까지는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데 네.
한의원 개원도 그래요. 처음에 오픈해서 막 환자가 빨리빨리 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너무 촉박하게 가지다 보면 원장이 지치거든요. 근데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한 자리에 있어 봐야 어느 정도 환자 숫자도 안정되고 매출도 안정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옮기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일단은 네. 한 3년 해봐야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못 버티죠. 멘탈.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첫 사업했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빨리 뺐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2년은 버텨야지 하고 했는데 버티면서 손실이 더 커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선수들은 한 몇 개월 회복 안 되면 바로 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손실을 줄이는 건데 한 버텨보자. 그러니까 네. 곶감 다 빼먹었지 뭐. 하여튼 다 안타깝네요. 생각해보니까 악몽처럼 떠오르네. 과거가 떠올리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업하실 분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동종업계에서 1년 해보고 그래도 되겠다 싶으면 하셔도 성공하기 힘든데 무턱대고 하면 100% 망한다는 거. 네. 예, 제가 증명했잖아요. 저도 첫 개원을 부원장 생활을 안 하고 네. 바로 하는 바람에 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네. 야, 진짜 되게 어렸을 때 했네. 저 개업하고 나서 바로 그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네. 자살에도 나오는. 그 얘기하니까 또 저도 들었거든요. 네. ING 종신이 제일 유명했잖아. 제가 보험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단계하고. 네. 제 방송에 우연찮게도 다단계하고 보험회사 다 나왔었어요.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의식이 좀 바뀌긴 했는데 나는 분명히 사인할 생각 없었거든요. 지인 소개 받았는데 내가 홀린 듯이 사인한 거야. 당일날. 네. 종신보험이 또 제일 비싸잖아. 네. 뒤에 보니까 좀 찝찝한 게 있더라고요. 네. 뭔가 봤더니 유서 쓰는 게 있더라고. 네. 아시죠? 네. 와이프하고 자식한테 막 쓰려는데 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자살해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2년 지나야 돼. 저희 때는 외국계 보험회사만 그게 됐어요. 아, 진짜로? 예, 그래서 일부러 외국계 보험회사를 찾아서 들었죠. 왜냐하면 한의원을 차리려면 대출을 좀 받잖아요. 맞아. 대출을 받아서 제가 한의원을 차렸는데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빚이야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인데 네. 우리 엄마 아빠를 부양해야 될 그 집안의 일꾼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의원이 안 돼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보험금은 타서 엄마 아빠를 부양하고 싶어서 그런 정도의 각오로 개업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효녀시네요. 효녀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영업자로서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와. 헝그리 정신이 있었죠. 그랬네.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100% 대출로 와. 해야지만 이렇게 투쟁 의식이 생겨요. 또 이거 또 종신보험 드신 네. 분들 괜히 또 자살해도 준다니까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래잖아. 예.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런 각오로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혀 치료 위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오는 분들은 혀 증상이 제일 많아요? 네, 혀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16년 동안 혀 전문으로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소문난 거예요? 16년 동안 계속한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일반 한의원처럼 통증 위주로 보다가 이제 비염 환자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네네. 그러다가 비염이 이비인후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혀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 혀 환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그 혀가 아픈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병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블로그에 이런 거 관련된 걸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멀리서 환자분들이 이런 걸 하는 한의원이 있구나 알고 이제 찾아오시게 된 거죠. 입소문이 났네. 네. 그게 홍보지 뭐. 그렇죠.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제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환자분들은 저희를 찾아내시더라고요. 그게 낫다. 예. 괜히 뭐 한 돈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키워드 광고하느니 네. 진실성이 먹혀야죠. 네. 요즘은 맛집도 네이버 다 두들기잖아. 내가 딱 봐갖고 아 이거 좀 냄새 난다 그러면 안 가. 써준 건지 진짜 가본 건지 알거든.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인터넷으로 뭐 사도 리뷰 수 딱 보면 답 나와. 네. 같은 물건인데 어디 한 20개밖에 없거나 어디만 2만 개야. 네. 그건 조작가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거 주문하면 딱 좋아. 부부가 한의사시잖아요. 네. 그럼 한의사라 그러면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지금 요새?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윤재홍 검색 후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방송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